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실패했을 때의 손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정 가격을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 또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든요. 그런 데는 뭐 마이너스 5%또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획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에 따른 손절이에요.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 초과라고 할게요. 시간이 초과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에서 5일 정도면 반등이 나와야 되는 차트인데 그것이 실패했다. 그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을 회전시켜서 다른 종목으로 투입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반등에 실패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트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전제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넵튠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중요한 가격대의 지지선을 분석을 해서 주요 라인을 그 라인을 이탈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지지선 이탈 손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선 이탈 손절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어요. 그럼 해야 될 종목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넵튠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죠. 여기가 이 주식의 주요 라인이에요. 왜요? 여기만 찍으면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학습이 됐겠죠. 많은 투자자들에게 22,200원을 찍으면 반등이 나와 학습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22,000원을 이탈해 버렸어요. 확실하게 나오던 반등선이었는데 근데 여기를 이탈해 버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된 거죠. 저항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트가 여기서 중요한 자리였다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좀 기다려 볼 수도 있잖아요. 바로 손절하기는 좀 아쉬울 수도 있고요. 자, 여기죠.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죠? 주요 이탈 자리를 시장 때문에 이탈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하락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거래가 뭐 터진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면 이 자리가 정말 중요했다고 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죠? 여기를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올라와 줍니다. 5일 안에 그 정도에. 그럼 그 정도의 어떤 좀 힘들지만 버티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올 것 같이 하더니 못 올라왔다. 자, 못 올라왔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요 자리는 빠르게 이탈을 해줘야 돼요. 탈환을 다시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이 중요 자리에 넵튠이라는 주식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럼 이 올라온 이 기준, 이 가격을 선으로 다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선을 정해서 손절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손절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사실은. 주식이라는 건요. 시장이 더 안 좋아져서 더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쭉 옆으로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시간 자체가 아까운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요 지지선 매매를 하실 거면 이 라인을 잘 받아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요 이 지지선 매매를 하는데 여기를 자주 이탈했다가 올라왔다 이런 주식을 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삼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얘는 어디가 주요 자리일까요? 이 매매를 위해선 지지 저항을 좀 잘 볼 수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부분에서 좀 가격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 가격으로 중심으로 차트가 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죠?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간격이 점점 멀어지면 가능성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개파락했으니까. 이걸 말씀드려야 되네요. 지지선을 이탈할 때 이렇게 개파락하면서 이탈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반대로 저항을 위로 갈 때 갭 상승하는 게 또 제일 좋은 거고요.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어버브 반도체가 다시 이 위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요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선에서 이렇게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선에서는 이게 최선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서 좀 질 수밖에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나쁘지는 않다는 것은 또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고 하면 시장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럼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랩지노미스 지지선이 어떻죠? 자주 좀 이탈해주고 사실은 이 범위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여길 밟긴 하지만 여기서 이탈했다가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도 개파락 하긴 했죠. 그리고 여기 소화가 또 하고 여기까지 밀리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자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지지선 이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냥 이탈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이탈했다라고 해서 손절해버리면 다음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 매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절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종목은요, 애초에 이렇게 잘 이 아구가 안 맞는, 이렇게 지지저항이 잘 안 맞는 건 하지를 않는 게 좋아요. 애초에. 그럼 어떤 관점으로, 그럼 렛지노미스는 아예 매수하지 않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예 다른 관점으로. 지지선 매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은 가치형으로 봐야 돼요. 수급 가치형. 뭐 재료도 있겠지만 수급 가치형으로 봐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 강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수급 가치형으로 튀어오르는 걸 한번 노리는 그럼 그 눌림목 매매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차트 유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유형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손절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때는 종목의 특성을 보는 것이 맞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경우는 뭐 이런 거죠. 내가 한 마이너스 7에서는 손절하겠다. 요거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냐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내가 보통은 마이너스 7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폭도 커질 뿐더러 이제 그 추매하기도 힘들고 이제 뭐 절반을 또 탔다고 하면은 이게 그래봤자 마이너스 한 3.5로 돼버리니까 또는 이제 마이너스 10이 돼버리면 힘드니까 추매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이런 판단들이 개인적으로 쓸 겁니다. 하다 보면 그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7에서 좀 버티니까 마이너스 10 되니까 마이너스 10에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려서 마이너스 12, 15 쭉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타협하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는 수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배제하자는 거죠. 요거를 아예 하지 말고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7에서 반등 못 나와? 그럼 그냥 잘라버리기. 이렇게 전략을 구상을 해서 종목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때로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수익 매매로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10 정도 기준을 잡아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마이너스 10을 찍으면 그때부터 이제 판단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전까지는 그냥 안 봐요. 당연히 오를 거라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 10이 됐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요. 제 경험에서는 첫 번째로 제 타점을 살펴봅니다. 복귀를 해요. 내가 올바른 자리에 샀는가, 적절한 자리에 샀는가. 만약 내가 좀 급하게 샀으면 마이너스 10이 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내가 잘못 샀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어요. 비중을 줄여 나가는 식으로. 왜냐면 이 이하로 빠지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을 봅니다. 시장 때문에 빠졌나? 시장 때문에 빠졌으면 그냥 버팁니다. 왜냐면 타점이 문제가 없으면 시장 영향이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런 종합적인 판단으로 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10이 되면 이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종목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도에 대한 판단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합니다. 결국은요. 근데 여기까지 그 이상까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원래 주가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좀 어렵나요? 근데 뭐 경험은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하면서 경험은 쌓여야 되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잘 알면 매도 타점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손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만 잘한다고 해서 주식을 잘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시간에 따른 판단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에 따른 판단.
이거는 무엇이냐면 보통 눌림목 매매에서 이 판단을 합니다. 눌림목. 우리가 눌림목 매매 뭐 단기 스윙으로 하면은 뭐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은 내가 사고 나서 뭐 이틀이나 또 다음 날이나 바로 튀어 오르면 좋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분석할 때 바로 튀어 오르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바로 튀어 오르는 자리야. 여기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랩지노미스가 눈에 보이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러면 거래가 많이 터졌으면 기본적으로 거래가 터진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고, 거래 터지고 나서 하루 지나고 다음날 오르고, 이 패턴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거래가 많이 터지고 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보냈는데 어때요? 상승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많이 눌렸겠다. 그럼 여기서 매집을 들어갑니다. 내가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니까 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 차트만 보고 분석하면 24,000원 좀 위에까지는 가줘야 돼요. 이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내 계약대로 되는 건 아니죠.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끓는다. 더군다나 여기서 또 밀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빨리 나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틀째에서 한 3일째에서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 세력이 밀어버린 거라고 하면 이미 이 정도 밀어버렸으면 많이 나갔을 거예요. 더 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안 갔다? 그럼 매도를 하는 거죠. 손실 본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결국은 오르긴 했지만 기간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매수했잖아요. 5월 6일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아까 말한 그 목표까지 되려는데 5월 6일, 5월 27일이에요. 그러면 20일 동안 들고 있는 겁니다. 단기 스윙의 목적이 아니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 스윙 투자가 돼버린 거예요. 요런 걸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걸 내가 안 하겠다. 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눌림목 매매에서 보통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죠. 자, 상한가가 나오고 한국 주강이 상한가 나오고 크게 갭 띄우고 또 거래가 막 터지고 눌리고 있어요. 이렇게 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샀다. 만약에 눌릴 때 이제 많이 눌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고 뭐 여기서 밀리면 한 2, 3일 정도만 보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음날까지만 보겠다 했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럼 그 마지막 다음날까지는 보겠다.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반등이 나와도 안 이상한 구간인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르잖아요.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강제적으로 또 존버가 가는 거예요. 여기는 물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성 매물이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더 되어버리는 거죠. 그 전에 먼저 빨리 나가는 거죠. 주식에 있어서.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매매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 매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단기 스윙이라고 하면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오를 수 있는 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리에서는 좀 튀어 오를 만한 시간이 돼. 이 정도 자리에서는 올라가야 돼. 이런 데이터가 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관점을 이제 완성하려면 5일 안에 반등이 나오는 차트 모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5일 안에 반등이 나오는 차트에 대한 이해도. 이런 차트에서는 보통은 반등이 나온다. 이런 차트 안에서는 5일 아니면은 상승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추가적으로 하려면 재료에 따라서 재료가 좋으면 당연히 가는 거죠. 재료가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낙폭 과대라고 하죠. 크게 밀려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어쨌든 나와야 되는 자리다. 그런 걸 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트들을 보시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낙폭 과대가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서. 그럼 이렇게 많이 밀렸으면 이제 좀 진정이 됐을 때 이때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차트 분석을 얼마나 좀 세밀하게 많이 봤냐, 어디서 오르느냐, 그런 자리를 알수록 이 대응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매매에서 중요한 건 손절할 때요. 이 손절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손절할 때 손실을 크게 보면 안 됩니다. 손실을 뭐 예를 들어서 롱바디
음봉을 뭐 마이너스 10짜리를 맞고 3일 안에 안 올랐네 하고 손실하면 이러면 안 돼요. 이 매매를 좀 성공시키려면 손실을 짧게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3 정도. 그러니까 정말 세밀하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아는 게 손절 매매에 대해서 최상위 그 레벨이 됐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는 차트 분석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차트의 성격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손절의 그 형태들이 있습니다. 손절을 정말 뭐 안 할 때는 이제 가치를 보는 거죠. 가치를 보면서 뭐 버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손절을 해야 좀 살아남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데 강의를 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좀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어렵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주식은 어렵다. 상승장에선 손절 안 해도 되죠. 근데 하락장 되니까 어떻습니까? 판단이 흐려지죠. 어려워지고. 근데 항상 상승장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락장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형주, 중형주들은 하락시장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잘 봤습니다. 하락시장보다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도 어려운 거죠. 매도도 어렵지만 수익 실현도 어렵지만 손절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연구하시면서 좀 판단해 보시면은 감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무조건 물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물 타는 경우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야,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을 가지려면 주식 1, 2년 차로 될까요? 뭐 1, 2년 해놓고 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예, 확신 가졌다가 더 크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죠. 거기서 완전 망가져요, 매매 자체가. 그래서 100%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정말 많이 해서 정말 많은 차트를 보았고 여기서는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확신을 가져보겠다라는 게 가끔씩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확신을 초보자들이 걸 수는 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다라는 게 이게 본의 아니게 결론이 저렇게 되어버렸네요. 왜냐면 제가 말해도 좀 어렵긴 하거든요. 손절이라는 게. 자, 그래도 1번 이제 가격 손절, 지지선이랑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뭐 10 이렇게 정하는 거랑 3번이 있다고 한다면 2번, 3번은 좀 제외를 하시고 요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차트만 처음에 잘 골라서 지지를 잘 밟는 애들만 보아도 요거는 좀 승산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대형 포장도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어디를 밟고 있는지 몰라요. 지 마음이에요, 얘는. 보시면 여기 밟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갔다가 또 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지를 잘 받는 그런 차트, 과거의 모양들을 보시면 압니다. 그런 차트를 보시면서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아마 굉장히 수월한 매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이런 정도 자리에서 내가 이 정도 버틸 수 있겠더라. 이건 경험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든 종목에 있어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제일 좋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